누구나 부자 될 수 있는 시대에서 살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현금만 가지고 있어도 예금 금리는 20%대를 육박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열심히만 일하면 부자 된다는 논리를 아직도 믿고 있으신가요? 현금만 가지고 있어도 가짜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신가요? 오늘 학교에서나 혹은 주변 지인들도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소름 끼치는 돈에 대한 현실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금을 보유하면 이걸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예쁜 옷도 사는데 내일이면 가짜 돈이 된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가장 큰 이유는 수없이 풀리는 유동성 자금 때문에 현금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많이 풀리는 돈 때문에 화폐의 교환 가치가 떨어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짜 돈이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1970년도에서 80년도까지만 해도 예금 금리는 20%대를 육박했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금리 20%대를 기준으로 1억을 가지고 은행에 적금을 해보겠습니다. 1년이 경과되면 원금 1억과 은행이자 2천만 원을 합쳐서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2년이 경과되면 원금 1억 2천만 원과 이자 2,400만 원이 합쳐져서 1억 4,400만 원이 됩니다. 3년이 경과되면 1억 4,400만 원과 이자 3천만 원이 증가되어 1억 7,400만 원이 됩니다. 불과 3년 만에 돈을 넣어 놓기만 해도 원금을 제외하고도 7,400만 원의 이자가 발생되게 되죠. 자, 이렇듯 1980년도까지만 해도 열심히 일해서 저축만 하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는 시대에서 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투자, 사업, 재테크 같은 리스크 있는 일은 하지 않아도 온전히 나의 노동력에 의존하고 살아도 충분히 양질의 삶을 살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죠? 예금 금리가 1%도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매년 소비자 물가가 3%씩 상승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은행의 금리는 1%인데 화폐의 교환 가치는 3%가 떨어지니 최선을 다해 열심히만 살아도 매년 2% 이상 가난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고자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돈을 풀기 시작합니다. 특히 기축통화가 되는 미국 바이든 진보 정권을 들어서면서 사회적 복지 확대, 공공사업 추진 등으로 막대한 달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풀린 달러로 인해 환율이 하락하기 시작하고 다른 나라들도 수출에 대한 손실을 피하고자 덩달아 방어적인 태세로 막대한 자금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재화가 풀리고 돌아다니는 시장이 된 겁니다. 이렇게 막대한 유동성 자금이 풀리기 시작하면 고정자산 및 실물자산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즉 부동산, 주식 등이 올라가며 한동안 잠잠했던 비트코인까지 우상향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매번 쏟아지는 24번째 부동산 규제, 임대차 3법 등 모든 정책이 오히려 투자 심리를 가중시켜 부동산 또한 급격한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되죠. 과연 부동산과 주식 등이 높은 가치를 받아 폭등한 것일까요? 아니죠. 시중에 넘쳐나는 이 유동성 자금 때문에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고 현금의 교환 가치는 어제와 다르게 폭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주식은 위험한 거야, 부동산은 위험해, 사업은 위험한 거야, 그러니 열심히만 일하고 적금만 해서 부자 되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현재는 열심히 일만 하며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뒤돌아보면 남는 것도 없고 오히려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근면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인생은 늘 힘들고 돈의 압박을 받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열심히 일만 한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부동산으로 대박 나야겠다, 주식으로 부자 돼야지, 이런 거 우선 믿지도 말고 따라하지도 마세요.
화폐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져 쓰레기가 될 수 있으니 내 돈을 얼려놓을 수 있는 양질의 부동산을 구입해야 합니다. 그렇게 구매한 부동산이 물가를 따라 올라가기만 한다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마이너스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돈을 벌려는 공격적인 투자가 아니더라도 내 재산을 잃지 않도록 방어하겠다는 개념으로라도 양질의 부동산을 공부해야 하며 경매 투자는 꼭 배우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돈은 가지고만 있어도 손해를 보지만 부동산은 최소한의 임대 수익과 지가 상승을 통해 돈의 가치를 하락하는 것을 방어하며 가치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우선 방어가 이루어져야 공격할 수 있기에 몇 천만 원, 심지어 몇 억씩 수익을 기대하는 것은 다음 문제가 되겠죠. 현재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돈의 교환 가치가 떨어져 결국에는 손실을 보게 되며 어제보다 오늘이 더욱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만 해도 새우깡이 500원 정도였는데 현재는 1,300원, 학교 앞 오뎅이 100원이었는데 현재는 500원, 짜장면이 한 2,000원대였는데 현재는 5,000원까지 모든 물가가 최소 2배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만 산다면 20년이 지난 후 나의 재산은 반토막이 되어 내 돈이 증발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예로 베네수엘라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해당 국가는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으로 막대한 돈을 찍어내 무주택자들에게 120만 채 영구 임대주택을 제공했습니다. 즉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닌 그냥 물고기를 잡아서 국민들에게 전부 무료로 제공하게 되죠. 베네수엘라 국민 전부가 모두 행복해졌을까요? 아닙니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모르니 더욱 국가의 의존도는 높아졌고 그로 인해 베네수엘라의 빈곤율은 70%라는 말도 안 되는 수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통화량 때문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만들게 되고 돈의 가치는 빠르게 쓰레기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한 달 열심히 일해 월급 받는 금액으로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며 빵 10개 정도밖에 못 사는 미친 물가로 변질되게 되죠. 베네수엘라 정책으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종이 화폐량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이 화폐의 교환 가치는 빠르게 하락해서 열심히만 살면 가난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반대로 화폐의 가격이 떨어지면 실물 자산 등이 반등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친 듯이 통화량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앞으로 거대한 인플레이션의 쓰나미가 오게 되죠. 지금이라도 내 돈을 얼려 앞으로 다가올 인플레이션을 대비하고 이후 자본소득을 세팅해 경제적 자유로 한 발짝 더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왜 자본소득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해서 계획을 잡고 천천히 실행하여 작은 성공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에 익숙해지면 무슨 목표라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천천히 한번 걸어보시죠. 제가 서포트하면서 같이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